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4월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하회했다. 즉,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악의적 행동에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재무부는 러시아 국채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러시아 정보국을 지원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 선거 개입과 비체제 인사에 대한 활동,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큰 폭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또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반영이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가에 대한 측면은 이란과에 대한 핵 협상의 불확실성과 미 경제 지표의 호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키의 암호화폐 결제 금지, 암호화폐 거래는 영향이 없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터키 정부가 4월 30일부터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그 배경도 당연히 있죠. 보게 되면 한 달치 추이에 대한 환율 추이가 완전히 박살, 1년의 추이도 박살, 5년의 추이도 박살, 최대치로 보았을 때도 계속 박살이 났습니다. 즉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니와 그리고 그만큼 또 백신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소유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경제 회복 속도도 상당히 커지는 부분과 빈부격차와 환율에 대한 추이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터키에 대한 회복은 상당히 느릴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많이 변동폭이 큰 국가들이 꽤 많다라는 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원화에 대한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진 않아요. 언제든지 경제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위아래로 튑니다. 네. 그게 이제 IMF 때 빼놓고는 거의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터키에 있는 주요 소식을 보게 되면 자,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로 폭락이 15% 부분에 과 8% 정도의 영향을 또 받기도 했던 그런 형태도 있기도 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금융청이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발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 XRP 즉 좀 더 많은 거래소가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 대한 BNB 소각 일정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죠. 기존 예정대로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4월달이 끝나면 이제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에 대한 소식은 질리카가 NFT 진행 권투 선수 테렌스 크로포트의 경매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87년생의 미국 출신의 전적이 괜찮아요. 무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보면 WBO 챔피언, 라인업 챔피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FT 대세에 맞게끔 질리카도 그렇게 화력을 넣어주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도지코인의 정보 요약을 보게 되면 커뮤니티 드립치다 생겼고 시바견으로 마스코트가 사용이 되었으며 라이트코인의 하드포크된 럭키코인 내 다시 하드포크에서 만들어졌고 커뮤니티 열렬한 지지와 응원으로 지불 결제 시스템의 제공을 받아왔으며 커뮤니티 회원으로 꾸준한 사용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좋아하며 만우절에 달에 데려간다라고 트윗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제한 코인으로 발행하고 찍어내는 속도도 매우 빠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만큼에 대한 찍어내는 양만큼 또 이런 게 인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테이킹, 즉 많이 찍어낸 만큼 또 스테이킹 양도 커지다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도 있으면서 대중에 대한 그런 인기도도 같이 곁들어지면서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과 그리고 전 세계 코린이 분들이 아무래도 아주 싼 코인들만 찾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신규의 고객들이 오히려 저렴한 코인을 좀 많이 매수했던 그 영향도 일부 끼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 국내 첫 NFT 전시회 성수동에서 개최해야 할 예정이고 5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동학개미가 몰려온다 알트코인 투자 열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17조, 코스닥 13조 정도인데요. 코스닥은 벌써 지수가 1000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주식도 핫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비트코인도 상당히 쉬지 않고 계속 달려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던 배경은 뭐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급등과 그리고 상한폭이 없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그런 게도 있지만 아주 영순위로 봐야 할 포인트는 친구가 많이 벌었다라는 입소문을 많이 냈죠, 주변에서.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 친구, 저런 호구 친구도 돈을 버는데 내가 뭐 제 친구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댓글도 보면 뭐 대충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대부분 또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좀 봐요.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은 또 하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면밀히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화폐냐 화폐가 아니냐 부분이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쪽에 무슨 논문을 쓰는 박사학위 과정으로 뭐 그런 걸 하고 있다 학자이다 뭐 경제학자다 그러면 좀 이해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그렇게 설득력 있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고학력자나 어느 정도 이름값,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만큼 뭐 지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게 또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열거적으로 그런 차분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코인 시스템상 자체에 있어서 또 국가가 또 약간 헛소리를 짓거렸던 게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점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싸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친구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코인 좀 해볼래? 라고 그냥 가볍게 던지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반대로 친구가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어떤 분은 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또 깨기에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학자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돈이 될 만하면 그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 위배하지 않은 선에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거는 그 가능성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높은 위치에 가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뭐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좀 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으로 창업을 했던 분들은 지금의 막대한 부자 반열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또한 또 약간의 주입식 교육에 대한 폐해라고도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름만 다르고 백서 주소 동일한 유령 코인들이 요새 좀 많이 보여진다. 뭐 백서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업계에 따르면 퍼블게이트가 상장되어져 있는 디비전 블루, 에드플러스 코인과 프로비트에 상장되어져 있는 어드벤투르, 얼락 코인들이 좀 똑같았다. 근데 이게 뭐 ICO 때랑 비슷하죠. 뭐 그리고 항상 불장일 때만 또 등장하는 그런 기본 갑본 같은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또 요것만 또 캐치해서 또 뉴스에 또 나왔어요. 또 정말 때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리턴 효과가 이 정도만큼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거에 따른 리스크 효과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리턴만 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과 후유증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또는 또 나름대로 또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쌍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돈이 얼마나 소중하니까 거의 제 시간을 줄여서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분석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분석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사람 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잘못된 분석도 할 수도 있어요. 예, 의견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석을 했었을 때 더 옳은 분석을 내놓을 수도 있고 더 괜찮은 분석도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골로 갔던 또 개미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 그러니 웬만하면 적당한 수익권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을 저는 선호해 드린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전히 너희는 그냥 개미로만 살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보호는 없어요. 세금은 또 걷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심합니다. 4일 만에 99% 하락. 무섭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주변에서 쉽게 보는 것처럼 결과값만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도 저 친구보다 못한 부분이 없고 나도 저 친구보다 내가 능력이 더 좋은데 이 정도도 못할 것 같냐. 그게 제대로 당하는 순간이겠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 프로토콜에 대한 연이은 호재, 4월 달에도 꾸준한 파트너십, 그리고 해당에 있는 또 보게 되면 어느 또 거래소에서도 또 순위권에도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다라는 측면을 또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을 보았는데요. 저는 뭐 맵 프로토콜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만큼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얼만큼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파헤쳤을까요? 이 정도가 해야 여기에서도 얻은 점이 있겠죠.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 어떠한 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이 두 가지 발동이 걸리지가 않죠. 오로지 하나의 매길밖에 없습니다. 운. 진짜 운이 좋아야지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운 빼놓고는 없어요. 운이 안 좋으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를 했었을 때 깨달음이 같이 옵니다. 네, 이만큼 연구를 해도 이런 프로젝트, 이런 성향은 나랑 안 맞구나 라는 걸 깨져가면서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성공을 한다. 못해도 반타작 정도는 한다 라는 점을 좀 표본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리니 분들이나 진짜 내 시간이 다 그런 거 다 핑계고 변명거리예요. 왜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돈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1분 1초라도 코인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귀찮다고, 어렵다고. 그거 다 핑계, 투정입니다. 그래 놓고 일고 다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훈계 소리고 꼰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너무나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차피 코인 뭐 1년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불장이 언젠가 또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또 그만큼에 대한 눈높이가 좋아지고 또 어떤 코인이 잘 갈지를 또 볼 수가 있으니 그만큼 실패율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썰브케어가 사업 확대 방안인데요. 뭐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 내국 상장 그리고 케어 프로토콜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곳이니까 뭐 대형 거래소 상장하면 많이 올라가겠죠. 단순하게 보면. 네, 이런 측면과 마지막으로 뭐 당연히 이 내용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항상 뭐 코린이 분들과 항상 내가 샀던 코인만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인이 알트면 특히나 비트면 인정하겠지만 비트가 아니면 알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것만 가는 그런 주식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 잘 보고 내 것만 잘 캐치하면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한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마다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도미넌스와 BTC 마켓에 있는 부분입니다. BTC 마켓에 있는 내 코인의 위치와 그리고 도미넌스에 대한 위치인 거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과거 2017년도 때 ICO에 대한 인기로 인해서 도미넌스가 붕괴가 됐습니다. 과점유권에서 비트의 과점유권에서 내려왔죠. 이 말의 의미는 알트에 대한 가능성, 알트가 더 많은 무궁한 점을 보여준다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리플이 등장을 하면서 그만큼 점유권이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ICO에 대한 공모 부분으로 인해서 비트에 대한 이탈권이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내려갔다 가장 큰 이유는 알트에서 10배를 먹었다, 20배를 먹었다, 30배를 먹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트에 대한 추종자들도 자연스럽게 분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지만 저번에도 이 뒤에 이런 형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알트가 뭐 맨날 쳐놓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술력으로 인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검증하고 거기 중에서도 또 새로운 탄생이 나오게 되고 그 새로운 탄생이 앞으로에 대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고 또 그 회사가 나중에 조금씩 성장을 해서 대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종의 7, 8천 개 중에 몇 개 코인만 살아남는다라고 해도 이 도미넌스가 계속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믿지는 않았어요. 제가 맨날 방송을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패턴에서 또 기술적 패턴으로 보게 되면 항상 주봉 차트에서 3번, 4번씩은 급락이 있었다는 걸 동일한 관점에서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급격히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야, 왜 내 알트가 박살이 났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왜? 물어본 자는 코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기도 했죠. 과거에도 이거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추세로도 다 설명을 드렸고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올해 첫 때는 중소형에 나는 베팅을 하겠다. 그게 제대로 먹혔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3월달까지 먹고 3월달에는 쉬어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그만큼 많은 매집을 평단을 낮추든지 많은 매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월달에는 그 효과로 그대로
톡톡히 누리고 있죠. 5월달에 대한 내용은 5월달 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은 과거 영상을 다 보셨던 분들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네. 뭐 사실이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지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셔라. 그래서 4월에 이제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챙겨 쓰면 좋겠고요. 5월달 되면 5월달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미넌스는 내 코인이 수익이 얼마이지 보다 먼저 봐야 된다. 항상 계속 봐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